정신력, 의지력, 인내심, 집중력, 끈기 이런 것들에 기대지 말자.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의지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력이 없는 거와 연관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근데 이렇게 해서 서울대 자율전공학부를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로스쿨까지 가셨는데 로스쿨 공부할 때 그 루틴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막 터지다 보니까 학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4, 5시쯤에 일어나서 전날 공부한 거를 빠르게 스키밍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날 공부한 걸 머릿속에 다 장착을 한 다음에 잠깐 자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영양제도 먹고 그래서 오전 공부를 해요. 점심 먹을 한 11시, 12시까지 공부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 먹고 그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때 점심시간이 한 12시부터 한 1시까지 이렇게 잡고 1시부터 다시 공부를 저녁 6시까지 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운동 시간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7시부터 다시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깐 또 휴식을 취한 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스키밍할 공부 자료를 만들어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틈틈이 낮잠을 잤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4, 5시간 정도? 그걸 몇 년을 하신 거예요? 1년? 그전에도 물론 이제 6시간씩 자주 했었는데 이렇게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요새 루틴이 워낙에 인기잖아요. 변호사님처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려면 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체력 관련된 얘기를 또 책에 엄청 강조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레디시 실험 얘기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레디시 실험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실험인데 일종의 의지력도 소모성 자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비슷한 두 부류의 학생을 그룹화시킨 다음에 실험 전에 굶겨요. 그 다음에 한 그룹한테는 레디시라고 해서 서양무가 있어요. 그거를 넣는 집단이 있고 다른 집단은 갓 구운 초코 쿠키를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게 해요. 근데 심지어 바로 옆에서 먹게 해요. 이 레디시를 먹는 사람들은 초코 쿠키 냄새만 맡고 먹는 건 보는데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게 해요. 근데 참고로 그 수학 문제는 정답이 애초에 없는 문제예요. 여기서 원하는 실험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추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 정답이 없는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느냐를 보는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디쉬를 먹고 초코 쿠키를 먹지 못한 이 그룹은 금세 포기해요. 그런데 초코 쿠키를 배불리 먹어서 만족한 그 그룹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답이 없음에도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미 이 레디쉬를 먹은 사람들은 초코 쿠키를 먹고 싶은 마음에서 그 의지력을 많이 깎아먹는 거예요. 이 실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의지력이란 걸 믿지 마라. 의지력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개념이니까 의지력 자체를 키우거나 루틴화 시켜라 라는 그런 결론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실험에서 하나 발견한 게 그럼 의지력도 일종의 체력과 직결된 요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력 자체를 높이면은 의지력도 높아지고 의지력이 떨어지는 속도도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정신력, 의지력, 인내심, 집중력, 끈기 이런 것들에 기대지 말자.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의지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력이 없는 거와 연관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당장 보이는 체력을 기르면은 정신력이 알아서 좋아질 거고 의지력이 알아서 좋아질 거고 자제력이 좋아질 거고 끈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력에 중요한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3가지가 규칙적인 습관, 운동, 그리고 좋은 영양 상태 이 3개더라고요. 이 3가지를 꼽은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체력에 대해 워낙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열해봤고 그룹화시켜보니까 한 총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생활 습관,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체력 자체를 늘리는 활동인 운동, 3번째로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상태. 이 3가지 정도로 제가 꼽아봤는데 제 스스로 이 3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가지나를 실험해보니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제 체력의 50%를 결정하고 영양 상태가 한 30%, 운동이 한 20%를 결정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운동이 막 그렇게 막 높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는 제가 이제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운동이랑 나랑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운동은 뭐 평생의 짐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체력이란 걸 포기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운동을 열심히 한 것보다 생활 습관 자체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운동의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은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해서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이런 거 시달릴 여유도 없어요. 새벽이면 알람을 맞춰놓을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말고 또 뭐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반복적으로. 나의 활동들을 치밀하게 짜놓고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냥 그거 하는 것이 당연한. 의지가 필요 없어요. 생각하지 마. 네. 그냥 정해진 걸 하면 돼. 아침 7시에 내 공부를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기계처럼 생각 없이. 근데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네. 너무 어렵잖아요. 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 쇼미더머니 파이널인데? 이러면서 늦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거 어떻게 이겨내야 돼? 저는 그래서 그 여가 시간을 줘요,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기록해놓고 그날 몰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치팅데이 같은 거. 예.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은 그 치팅데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때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내가 뭐 안 봤는데 뭐 됐어 뭐 이렇게 되긴 하잖아요. 예. 그렇게 돼요. 지금도 그렇게 루틴을 하서 일을 하세요? 지금은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아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나왔다. 나 이게 지금 많이 무너지셨고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던가요? 이 약속을 잡히면은 술 마시고 들어오거나 뭐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수 예, 있고 맞아요. 무언가 목표가 주어진다면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고 맞아요. 그 시간만큼 그게 필요하다. 예. 와 좋습니다. 오신 그 맨손의 꿈이 가장 뜨겁다 이제 이 책을 쓰시면서 사람들한테 이 얘기만은 진짜 꼭 전해주고 싶다 하는 그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이 책에는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꿈을 찾고 그 꿈이란 것은 무엇이고 그 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을 겪어봤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가지면 좋겠더라 라는 것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분량 자체는 적지만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마지막 파트인데 혼자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의 소중한 꿈을 잘 이뤄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꿈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예의, 그 하나는 겸손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근데 예의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덕 법칙이 딱 하나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대접해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존경을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주면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갖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잘해주고 먼저 아껴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나중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의 구원자로 그분들이 나타나더라. 실제로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선생님들한테 인사 바르게 진심으로 다 다가가서 했더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저한테. 제가 사실은 저런 힘든 환경에 이렇게 한다니까 물심양면으로 책도 지원해 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 소개시켜 주시고 또 나중에 교수님들도 항상 어떤 기회를 주시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겸손이라는 부분인데요. 겸손이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정직해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온전히 다 자기 게 아닙니다. 다 어디서부터 빌려오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갖고 있는 지금 이것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아온 것인지 어느 누구의 도움에 의한 것인지 어느 누구로부터 빌려온 것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의 몫을 나눠줘야 돼요. 이런 태도가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되게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해준 거에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작은 고마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요. 계속 연쇄작용이 되면서 그쵸. 계속 그 사람들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인권 변호사라는 꿈을 꾸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본인의 궁극적인 어떤 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네.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인권 변호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권 변호사 구본석, 네. 구본석 인권 변호사. 네. 그런 공식이 성립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심하면 박주영 변호사님, 정신심리하면 오은영 박사님, 의사면 그게 누구지? 이러면 안 된다. 이국종 교수님. 맞아. 이렇게 교수님. 근데 요새는 인권 변호사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인권 변호사 구본석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날이 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구본석 변호사님과 함께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변호사 되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다양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는데 도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한 번 흔들어주시면 됩니다.